그릇이 크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.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릇이 크다는 것은 여러 복잡다단한 사람을 보거나 일을 겪더라도 이해하는 폭이 넓다는 뜻인가요? 그릇이 크다는 의미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가 그릇이 크다는 건 체격이 크다고 큰 것도 아니며 머리가 크다고 큰 것도 아니며 보세요. 손발이 크다고 그릇이 큰 게 아니다. 여기서 그릇이 크다는 건 마음을 두고 그 사람의 그릇을 측정하는 겁니다. 마음 그릇. 그 사람의 마음 그릇, 질량 그릇, 능력 그릇 여러 가지가 있죠. 자, 마음의 그릇, 능력의 그릇, 질량의 그릇. 그럼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? 그럼 이 사람은 돈 버는 그릇이 큰 거예요. 또 어떤 분야에 아주 굉장히 능력이 있고 잘해. 그럼 그 분야의 그릇이 큰 겁니다. 그리고 또 마음 질량이 훌륭해서 만인을 포용할 수 있어. 그럼 마음 질량, 마음 그릇이 큰 겁니다. 근데 우리가 그릇이 크다 할 때는 한 재주가 큰 걸 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질량, 덕망, 신덕 그 영혼 질량과 마음 질량과 깨달음의 질량과 심덕의 질량이 클 때 이걸 크다고 하는 겁니다. 그럼 대표적인 예로 첫째는 관찰력이 넓고 커야 돼요. 태양처럼. 이걸 1차적으로 크다 하고 두 번째는 일처리하는 능력이 빠르고 광명하고 에너지가 있고 현명하고 뭐든지 정확하게 크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, 분별할 수 있는 능력, 크게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걸 2차적으로 크다 하고 3차적으로 상대 마음을 내 마음처럼 여기고 보세요. 내 마음을 상대 마음이라 또 여기고 역지사지 마음으로 자비와 품격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넓게 홍익이념으로 품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, 이광공익의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, 대의적인 큰 뜻을 펼치는 사람, 이걸 우리가 그릇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. 자기 밥그릇 잘 챙기고 자기 부인한테 잘해주고 자기 부인한테 사랑받고 자기 자식한테 인정받고 이것을 그릇 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자기 가족은 완벽하게 살피고 노력을 해. 근데 옆 사람을 살필 줄도 모르고 이웃을 살필 줄도 몰라. 그리고 나라를 걱정할 줄도 몰라. 그러면 자기 가족만 지키는 그릇이지요. 이건 큰 그릇이 아니에요. 자기 가족 지키는 그릇이지. 최소한 이순신 장군처럼 어때요? 임금한테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선조대왕한테 어리석은 선조대왕한테 그 모욕적인 걸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온몸 고문 당하는 거 알죠? 불로 지지는 거. 불로 지져가지고 온 몸을 고문 당하고 온 몸을 고문 당하면서 그 치욕을 느끼면서 모함을 받으면서 수치를 느끼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어때요? 이순신 장군은 다시 임무를 맡기니까 기꺼이 그 임무를 받아들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? 배 12척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로 다시 전투에 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까지 싸우지 않습니까? 이게 바로 대인이죠. 전쟁터에서 자식이 죽었는데도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? 근데도 나라를 탓하지 않고
국민을 탓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하는 마음, 걱정하는 마음,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는 마음, 바로 이게 진짜 대인이죠. 임금이라고 해서 그릇이 큰 게 아니에요. 그 당시에 선조대왕,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어찌 임금이라 할 수 있겠어요? 응? 역사 속의 인물로 임금일 뿐이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자가 어찌 임금이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. 속 좁기 그지없고 질투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 아들이 공을 세우는 것도 질투하고, 장수가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백성을 구하는데도 질투하고, 그런 자가 어찌 임금이라 하겠냐 이 말이에요.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살아서 돌아왔다면 선조대왕은 공을 취하하기 전에 질투해가지고 아마도 모함을 했을 겁니다.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살아 돌아왔어요. 그래가지고 임금한테 갔어. 그러면 그 공을 100% 취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트집 잡아서 모함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. 그런 임금이 어찌 임금이라 하겠습니까? 그건 소견머리가, 알죠? 임금이라 하더라도 소갈머리가 밴데기 소갈머리고 질투심, 오기심, 이기적인 감정으로 꽉 찬 소인배란 뜻입니다. 임금이라도 소인배다. 근데 이순신 장군은 당대 최고의 명장이면서 진짜 대인이란 뜻입니다. 여러분이 드라마 속을 봐도 대인임을 알 수 있고 역사를 봐도 대인임을 알 수 있다. 역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대인이죠. 맹약을 하기 위해서 자기 새끼손가락을 칼로 단검으로 자르지 않습니까? 그 맹세를 위해서 자르고 오직 구국충정의 마음으로 가족을 내려놓고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고, 그 일본 알죠? 그 적장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습니까? 그 마음이 뭐예요?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에요. 바로 대의 명분으로 충성하는 마음이다. 이게 바로 대의의 마음이고 대인이다. 제가 왜 이 얘기를 잠깐 예를 들었냐면, 거국적으로 나라를 위하는 대인이 있고 어떤 단체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대인의 마음이 있고, 또 가정에서도 모두를 이롭게 하는 대인의 마음이 있다. 그러면 가정에서 모두를 이롭게 하는 마음도 역시 대인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. 그 크기의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꼭 나라를 걱정해야만이 대인이고, 보세요. 가족에게, 이웃에게, 주변에게 내가 큰 마음을 쓰면 대인이 아니냐?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. 내 가족이든 주변 형제든 주변 사람들이든 이웃이든 모두에게 득되는 마음을 썼다. 역시 이 또한 대인이란 뜻입니다. 근데 대인이라도 이 사이즈가 다르다. 이 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한 대인이 있고, 또 그 지역을 위하는 대인이 있고, 또 그 주변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을 위하는 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대인은 바로 여러분 모두 가능하다. 여러분 마음 크기를 키우면 여러분은 다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모두가 대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꼭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대인이다,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뜻이에요. 여러분이 모두를 품어 안고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역지사지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잘한다면 이 또한 대인이란 뜻입니다. 어떤 게 소인일까요? 오직 내 잣대, 내 욕심, 내 아집, 내 고집, 내 이기심,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불편함을
잘 모르는 사람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한테 불편을 주고도 불편함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. 응? 바로 이런 사람이 소인배다. 최소한 여러분은 소인배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. 왜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법문을 듣느냐면 소인배가 안 되려고 법문을 듣고 공부하는 겁니다. 내 마음 질량을 키워나가고 영혼 질량을 키워나가고 생각 질량을 키워나가서 뜻있게 큰 대인으로 살으려고 마음 그릇을 키우려고 바로 이 질량을 키우려고 사람 질량, 이 원초적인 질량을 키우려고 그리고 뜻있게 인생을 살으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법문을 듣고 깨우치고 있고 깨우침으로써 여러분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사람 그릇은 고정된 게 없습니다.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. 이 컵처럼 사람 그릇은 정해진 법칙이 없어요. 이 컵은 영원한 컵이에요. 자, 이 컵은 10년이 가도 컵이야. 영원한 컵이며 요 사이즈다.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. 내가 10년 동안 바르게 공부해서 성장하면 이 컵 같은 그릇에서 이만한 항아리처럼 큰 그릇이 됩니다. 사람 그릇은 계속 변해갑니다. 어떻게 변할까요? 긍정으로 커질 수도 있고 부정으로 작아질 수도 있다. 내가 계속 못난 마음을 쓰면 부정으로 작아지고 내가 큰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하면 그릇은 커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 여러분 항상 자각하고 자성하고 자신의 모자람을 깨우쳐가면서 그릇을 키워가면 됩니다. 여러분은 반드시 공부해서 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.